혼자서 이제 갔을 때는 와, 처음 간 도시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 갔던 길 똑같이 갔는데도 가는 길에 이게 있었구나, 이 나무가 있었구나, 그리고 가는 길에 이 여기를 우리가 지나갔구나, 근데 이 여기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식당이 있었고 여기에는 이쪽 길이 있고 이쪽 길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처음 간 도시처럼 생생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못 본다는 얘기죠, 누구랑 같이 가면. 네,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팁은 호텔보다는 에어비앤비를 가라 인데요. 호텔도 좋죠. 호텔, 좋은 호텔 특히 너무 어 저도 가끔, 아주 가끔 갈 기회가 있어서 가는데 너무 좋죠. 침대도 좋고 베개도 푹신하고 완전 너무 좋은데, 여행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접하고 다른 도시를 접하고 다른 문화를 접하고 음식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도 요즘은 다양하게 가격대별로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정말 주거 지역의 어떤 한 곳이라든지 도심 지역의 어떤 곳이라든지 아니면 도심 밖에 있는 그런 일반 사람들이 생활권에 있는 숙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게 되면은 조금 더 현지인 느낌으로 이렇게 도시나 그 내가 여행 간 곳을 즐길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전 굳이 특히 외국 여행이라면 그런 걸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호텔은 뭐 서울에도 많잖아요. 서울에 제가 지금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브랜드별로 다 있잖아요, 서울에. 근데 굳이 막 내가 여행을 갔는데 그런 유명 호텔에서 잘 필요가 있나? 물론 호캉스 해가지고 제가 그냥 그 호텔 자체를 즐기러 가는 거면 오케이인데, 내가 그 도시를 좀 보고 싶고 이러면 호텔보다는 좀 적당한 에어비앤비에서 그 현지인들도 좀 만나고 그다음 그 동네도 좀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관광지보단 근처부터 탐색해서 발길 닿는 대로라고 정해봤는데요. 관광지, 특히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곳들, 파리나 런던이나 피렌체나 바르셀로나나 여러 이제 그런 유명한 도시들은 관광지도 가면 좋죠. 관광 좋은데, 관광지만 찍고 오는 식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일단 사람이 너무 많고, 성수기에는 진짜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사람에 좀 치이거든요. 사람에 치이고, 그리고 관광지에는 주로 외국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에펠탑 근처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죠. 파리 시민들보다 오히려 외국인이 더 많은 곳이 관광지들이죠.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도 그렇고, 물론 루브르 박물관은 가야 돼요.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이제 루브르 박물관 찍고 온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거기만 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은 남는 게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기억에 그렇게 많이 안 남는 것도 안 남는 건데, 피곤하기만 하고 얻는 거는 그렇게 크게 없는 그런 여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의 추천은 항상 그 내 숙소 아까 에어비앤비라고 했잖아요. 에어비앤비가 어느 동네에 있다. 그럼 그 동네 근처를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냥 걸어서, 그러면 뭐 베이커리가 있을 수 있고 베이커리에서 빵 하나 사 먹고, 그 다음에 뭐 예쁜 카페가 있으면 카페 가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조그마한 갤러리가 있으면 그 갤러리 가고, 가다 보면 극장이 있을 수 있고 뭐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내가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 그러면은 지하철 타고나 버스 타고나 이동해서 거기서 좀 보고, 그 다음 거기서 또 가까운 곳에서 하나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사람이 좀 덜 많고, 그리고 짜여진 대로 여행을 안 하니까 나만 얻는 게 좀 있어요. 남들 다 얻는 거 말고. 그래서 난 에펠탑 갔다, 루브르 박물관 갔다, 어디 갔다, 센강 가서 유람선 탔다, 이거 말고 나만 겪은 거, 꼭 기억될 만한 것들이 생산이 많이 돼요. 그러면서 뭐 그걸 생산하려고 가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은 더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관광지는 내가 꼭 가고 싶은 곳은 가야죠. 근데 관광지만으로 여행 루트를 짜고 거기만 찍고 오는 식의 방식은 저도 해봤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도시보다는 한 개에서 세 개의 도시에 집중하자 라고 정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 달 이렇게 잡아가지고 배낭여행 갈 때도 있고, 성인이 돼서도 패키지 여행으로 해서 뭐 6박 7일 무슨 여행 뭐 이런 식으로 패키지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것도 있는데, 일단 어릴 때는 사실 패키지를 이왕이면 너무 많이 쓰지 않고 가기를 추천을 드리고, 왜냐면 이제
부딪히면서 어떤 문제들을 겪어 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여행 중의 묘미니까 그렇기도 한데, 보통 이거를 한국식 여행, 일본식 여행 이렇게 많이 유럽에서 부르기도 하는데, 저도 처음에 유럽 여행 갔을 때 한 달 안에 12개 도시를 갔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한 도시 하루에서 아주 길면 3일 정도밖에 못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행을 했는데, 사실 그 여행이 최고의 라인업이었지만 도시들로 봤을 때는, 왜냐면 유명한 도시 다 갔거든요. 빈, 뭐 살츠부르크, 독일 뭐 프랑크푸르트 출발해서 런던도 가고 파리도 가고, 이탈리아 유명한 도시들 로마나 뭐 이런 도시들도 다 가고, 바르셀로나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하루 이틀 하니까 나중에는 피곤해서 그 도시가 뭐가 있었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 도시가 어떤 느낌이었는지도 나중에 다 잊혀지더라고요. 그냥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많이 없어진 여행. 그 여행에서 겪은 게 그 당시에는 많았지만 지나고 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한 달이 있어도 3개, 도시 3개, 그리고 한 달이 뭐 시간이 잘 안 나니까 요즘은, 그럼 뭐 일주일이 있으면 하나나 2개, 그렇게 해서 그 도시에서 이렇게 좀 많이 오래 있는 거. 아시아 쪽 사람들이 다 그런데, 여행 가면 꼭 내가 이거를 찍고 다음 도시로 가서 여기도 찍고, 난 엄청 많이 봤어, 나는 30개 봤어,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여행 초보 때나 하는 거지, 이왕이면 한 도시를 제대로 여행하고 제대로 그 도시의 문화를 좀 느끼고, 그리고 거기서 좀 쉬고 컨디션도 좋게 하고, 이렇게 하는 여행이 더, 저는 점점 더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하게 되고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나만 아는 도시 여행하기입니다. 특히 유럽에는 너무 조그만 나만 아는 도시들이 많이 저는 생겼어요, 사실. 근데 나만 안다는 게,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아는 도시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유명한 도시들을 이렇게 여행을 하니까, 저는 나중에는 예를 들면은 뭐 슈베츠겐, 아니면 뭐 코블렌츠는 그래도 그쪽 유학생들 사이에서 좀 유명하기도 한데, 이런 도시들은 잘 몰라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그 도시 엄청 좋은 여행지예요. 왜냐면 일단 갔다 왔을 때 남들 다 안 간 나만 아는 도시가 되기도 하고, 그 도시마다의 역사가 있고 도시마다의 분위기가 있고 도시 사람들만의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음식이 또 있고, 그리고 작은 도시들은 유명한 식당이 몇 개 정해져 있어요. 사실 그 오래됐지만 수는 많지 않은 몇 가지 그런 식당들을 가보면 일단 되게 맛있고 그 도시 그 지역에서 나는 음식들을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도 먹는 게 또 여행은 중요하니까, 뭐 막 라면 싸가고 김치 막 볶음 고추장 이런 거 싸가지 말고, 그냥 거기 가서 거기서 먹는 싼 음식, 비싼 음식, 뭐 중간 음식, 그리고 와인 이런 것 마셔보면 너무 좋은 경험이고, 그걸로 인해서 또 그 도시가 기억에 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 다 가는 도시 말고 나만 기억할 수 있는, 아니면은 남들은 많이 안 가고 나만 간 도시인 그런 곳도 여행을 해보면은 훨씬 더 좀 남는 게 많은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거는 반대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여러 명이서 가기보다는 혼자서 가라 인데요. 여러 명이서 다 같이 여행하면 너무 좋죠. 재밌고, 안 심심하고, 외로울 틈이 없고, 깔깔깔깔 이러면서 너무 좋은데, 저도 둘 다 해봤는데, 여럿이 가면은 일단 내 스타일만의 여행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 명이서 가다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친구들이랑 가거나 패키지 여행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안전함을 중요시해서 치안이나 이런 거를 잘 신경을 쓰셔야겠지만, 남자든 여자든. 근데 그런 거를 빼고 나서는 혼자 여행을 하게 되면 온전하게 완전히 내 생각이나 내가 집중해야 될 거나 이런 것들에 좀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게 진짜 생각을 많이 나고, 내가 좋아하는 루트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내가 좋아하는 숙소 고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도 좀 있고, 이제 생각을 정리하거나 이런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넷이서 기차를 타고 마주 앉아서 스위스를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오면 그 넷이서 한 얘기가 기억나고, 여행 가보니까 이 친구는 좀 게을르다, 이 친구는 엄청 부지런하다, 그 네 명의 분위기, 그 네 명의 추억 이런 것들은 생생한데,
이제 그 똑같은 도시를 제가 다음에 혼자서 이제 갔을 때는 와, 처음 간 도시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 갔던 길을 똑같이 갔는데도 가는 길에 이게 있었구나. 이 나무가 있었구나. 그리고 가는 길에 이 역을 우리가 지나갔구나. 근데 이 역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식당이 있었고 여기에는 이쪽 길이 있고 이쪽 길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처음 간 도시처럼 생생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못 본다는 얘기죠. 누구랑 같이 가면. 생각하는 거 대신 말을 하니까 스위스 알프스 산맥 꼭대기 가서도 사실 뭐 미국 드라마 어제 본 거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그 대화 주제나 그런 거 생각나지만 혼자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나 생각을 정리하는 면에서는 좀 힘들다, 여러 시간을. 그래서 혼자 여행을 안 가보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가보시고 물론 좀 외로운데 그 맛들이면 혼자 여행하는 게 진짜 좋습니다. 자유롭고. 어쨌든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여행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얻는 게 많아요. 그리고 여행을 갈 때랑 돌아왔을 때랑 조금은 다른 사람이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꼭 뭐 내가 발전된 사람이 됐다 이런 타기보다 그냥 내가 원래 하던 생각들을 조금 바꿔서 하게 되고 또 새로운 길이 보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재충전해서 또 다음 일을 잘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측면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행을 못 가니까 더 이런 걸 제가 한번 얘기하게 된 것 같은데 기회가 되시면 한국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외국에 계신 분들은 그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주변부터 시작해서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많은 도시들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여행을 좀 즐기시고 많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